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스튜디오에 가지 못하고 홀로 방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혼자서도 잘 놉니다. 컴퓨터에 관한 워드 프로세서 작업밖에 못했었는데 원격 강의를 하는 바람에 혼자서 별걸 다 배웠습니다. 마이크도 딱 달고요. PPT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죠. 온갖 기술들을 하나씩 터득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주쯤이면 아마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김유진 묻고 최민희 답하다. 그러니까 최민희와 김유진이 함께 쓴 책, 쉼 없이 걸어 촛불을 맞는 골랐습니다. 최민희의 언론개혁 여정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책을 잘 만들었어요. 예, 요즘 책 보면은 좀 엉성하게 몇 글자 없는데 페이지가 넘어가고 하는 책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아주 촘촘하게 책을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내용도 좋습니다. 최민희 의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죠. 저는 멀리서 서초동에서 멀리서 한번 이 책을 왜 골랐느냐 조금 있으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제는 언론개혁이다 그랬는데 검찰개혁도 아직 지난한 것 같은데 언론개혁까지 언제 갈까 싶기도 하죠. 최민희 저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 전개를 보면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글 보시죠. 잘 아시겠지만 어느 종편 채널의 기자 이동재라고 하죠. 이동재 기자의 녹취록의 일부를 공개하는 겁니다. 저는 아주 그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대단히 잘 보여주는 자료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언론이 권력과 결탁해서 특히 검찰과 결탁해서 어떤 짓을 해왔는지를 그 이면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 텍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보셨을 테지만 기억을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이 대표님은 이철 신라젠 대표를 얘기하겠죠.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여기 우리는 채널 A겠죠. 또 채널 A와 이 언론에 있는 자들일 겁니다. 우리 방송에 특정으로 띄우면 모든 신문과 방송이 따라서 쓰고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다. 그래 왔죠. 유시민이라는 사람은 적도 많은데 그 봐라. 위선적 인간이 많이 설쳤네 라며 온갖 욕을 먹을 거고 유시민의 인생은 종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하고 다음 정권은 미래통합당이 잡게 된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뒀다. 우리는 지체 없이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고 있는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한다. 이 대표님 잘 생각해봐요. 당신의 한마디에 검찰도 좋고 귀하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지만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는 잘 아실 것이다. 연세도 많은데 10년 넘게 감옥에서 사시면 되겠는가? 추가 고소도 있던데 2년 6개월은 확실하다. 우리는 세게도 할 수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다. 이 대표님에게 우리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남은 인생 편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판단하실 줄 믿는다. 이 출처에 주목해 주십시오. 여기저기 있는데 굿모닝 충청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이 MBC 보도를 받아서 쓰는 언론이 제가 보기엔 굿모닝 충청 정도인 것 같아요. 일부가 있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칼이나 권총을 들고
어떤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협박보다 더 무시무시합니다. 칼이나 권총으로 특정인을 살해하겠다는 사람은 그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잖아요.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엮어서 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이 MBC 보도 이후에 그 어떤 언론도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고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인일인가? 저는 이게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렇게 당해왔지 않습니까? 물론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그렇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많을 줄 압니다. 일정 정도 맞겠죠. 해서 앞당겨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번 선거가 조금 잘못되면은 그야말로 이 뉴스 자체,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의 공작도 덮여버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투표 잘 하셔야 합니다. 그건 다음 책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녹취의 일부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이건 나중에 언론 교과서나 이 다양한 교재에 많이 등장할 겁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기자들은 한국을 좌지우지해온 실질적인 권력, 검찰과 이렇게 담합해왔다. 짬짬이가 되어서 이렇게 협박을 일삼아왔다. 그 궁극적인 이유는 뭐였다? 이건 두고두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 언론학 교과서의 역사에서 한 페이지를 장식할 이 녹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언론개혁을 위해서 애써왔던 최민희 의원에게 이 사건은 각별하게 와 닿았을 줄로 압니다. 아마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조금 더 진전되든 아니면은 사라지든 하겠죠. 부릅뜨고 똑똑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론의 그 어두운 면, 어둡다기보다는 추악한 면을 돌이켜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은 예를 들수록 차근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조선일보 1940년 1월 1일자 1면입니다. 맨 위에 있는 사진이죠. 용이 날고 있습니다. 천황폐하 부부가 딱 큼지막하게 실려있죠. 사진이. 그리고 천황폐하의 감덕 이랬습니다. 천황폐하의 깊으신 이 은덕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감상하시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신문 일면만 가지고도 여러분하고 1시간 재미있게 재미지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황기 2600년 이렇게 되어 있죠. 천황의 대가 시작된 지 2600년 된 해라고 해서 1940년에 대대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이걸 놓칠 리가 없었겠죠. 그로부터 40년쯤 지난 후 1980년 얼음이죠. 전두환 육군 대장 전역식을 일면 탑으로 보도한 사진입니다. 다운표 보세요. 새 역사 창조에 신명 바치겠다. 대단한 1등 신문의 위력이죠. 대단한 위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신문은 동아일보. 여기 보면은 반기 4270년 78년 12월 27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기로 하면은 1945년 12월 27일입니다. 이른바 신탁통치 오보 사건입니다. 해방 직후 정치적 상황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 오보가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한반도의 비극의 역사의 출발점이라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차라리 이 천황폐하 감사합니다 이런 기사는 순수해서 귀엽기까지 해요. 이 사실이 근거한 거니까.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그렇겠죠. 자신의 살기 위해서든 아니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든 새 역사 창조에 신명 바치겠다는 전두환의 말을 다운표로 딱 갖다 쓴 것도 순수해 보이죠? 이건 오보입니다. 오보를 떡하니 싣습니다. 김성수가 주도했던 동아일보와 방목모가 주도했던 조선일보, 한국 현대사 길목길목마다 정말 못된 짓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언론 왜곡한
진 사실을 왜곡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신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라면 온갖 추한 일들을 다 해왔습니다. 그 안티조선의 맨 앞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추민입니다. 저도 잠깐 기웃거린 적이 있습니다. 깊이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전 모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곱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짝짝꿍에서 낳은 그 이른바 기레기들이 지금 한국 언론장을 장악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개그맨 강성범 있죠. 개그맨 강성범의 럭셔리 칼럼 보는데 재미를 붙여서 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뉴스다워야 뉴스지. 그런 뉴스다운 뉴스만 볼 수 있는 날까지 언론 개혁의 힘을, 동력을 잃지 말아야 할 텐데 그 하나의 변곡점이 저는 이번 총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최민희 의원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제 뭐랄까요? 이 직업병이랄까요? 아니면 이 버릇이랄까요? 어떤 사람의 책을 보다 보면은 그 저자가 읽은 책이 무엇인지를 주목하곤 합니다. 특히 문학책이 아닌 경우 특히 그렇죠. 그래서 저는 판단 기준이 비교적 명료한 편입니다. 그 사람이 경제학자든 아니면 수학자든 물리학자든 아니면 법학자든 어떤 사람의 책을 볼 때 그 사람이 말이나 그 사람이 쓴 책을 보거나 할 때 그 사람이 거론하는 고전들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꼭 들여다봅니다. 그게 그 사람 언어의 뭐랄까요? 수준이랄까요? 이 퀄리티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편견일 수는 있습니다. 네, 이 책 보면서 김유진 씨의 물음에 최민희 의원이 이런저런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 꼭 책을 들면서 얘기를 펼쳐가요. 처음부터 토지, 그다음에 장길산, 그리고 저희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앙드레 말로의 인간의 조건, 축구혁명을 다룬 소설이죠. 인간의 조건을 감명 깊게 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이 대단히 저에게는 확 와닿았습니다. 깊이 있게 고민하는 거예요. 물론 말지에서 날렸던 기자라 범상치는 않았겠죠. 제가 어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리고 80년대 대학 다니신 분들은 이 책 기억할 겁니다. 구글링 하다 보니까 이 이미지가 있어요. 광민신서인데, 광민신서 네 번째.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 광민사에서 나온 책, 프란츠 파농의 대지에 저주받은 자들. 요즘에 새로 간행된 책도 있습니다만, 이 책에서 많은 감화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읽은 책을 보면은 그 사람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치인이든 법조이든 공적인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고전 100권을 반드시 읽혀야 된다. 고전 100권을 반드시 읽혀서 통과할 때 나머지 응시라고 하나요? 어떤 그곳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 공감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이든 검사든 판사든 뭐든 권력을 쥐게 되면은 그건 자칫 흉기로 변하기 쉽습니다. 제가 이 최민희 의원의 이 책을 보면서 신뢰할 만하다라고 느낀 건 최민희 의원을 지탱했던 이런 독서의 경험, 이력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 125쪽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촛불 언니라고 많이 불렀었죠. 저자는 조국내 사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이번 조국내 사태는 언론 보도만 따로 떼어내야 평가하기 어려워요. 조국내 사태로 만든 핵심 요인은 검찰의 참전입니다. 검찰이 참전하기 전에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대다수 언론과 자유한국당 같은 야당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여론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어요.
이 기조가 흔들린 것은 조국 장관의 주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는 순간부터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수구, 친일, 기득권, 반문 세력의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 결정판이고 조국 장관을 털어서 난 티끌은 총공세의 빌미가 되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검찰이 끊임없이 독점적인 수사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확보한 일부 티끌을 던져주면 언론이 이를 과대 포장해서 확대 재생산했다고 봐야죠. 예전 같으면 끔찍한 불상사도 일어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지도 크게 흔들렸을 텐데 수구 기득권 세력에 대항하는 1인 미디어와 대한 미디어의 활약으로 vs 여론이 vs 여론이라고 해야겠네요. 이 대항 여론이 뒤늦게나마 형성되면서 볼 정부를 떠받친 형국이죠. 많은 사람들 아시겠지만 비교적 정확한 사태 분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에서 봤던 그 유시민을 둘러싼 이 협박도 연장선상이 있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들의 이 패악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티끌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이 무기가 돼서 흉기가 돼서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오죠. 작년 여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조국 백서가 조만간 나올 텐데 나오겠죠? 그 과정들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똑같은 짓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셈이죠. 이게 드러났게 망정이지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이 있을 뻔했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지난 여름 물어뜯던 그 사냥개들 보십시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조국 사태 본질은 검찰 참전을 넘어서 수구 기득권, 냉전, 친일 세력들이 그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한 아주 전형적인 공작술 중에 하나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이 공작의 기술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듯합니다. 이 최민희 저자가 언론개혁의 한 방법으로 강조하는 건 국회의원 하면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다고 하죠.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유효적 손해배상제도라고 바꿔 불러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오보나 악의적인 이 왜곡 보도를 할 경우에는 벌금을 때리자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성을 어디까지 검증할 수 있냐 문제, 그리고 진보적 언론이 자칫하면은 흔들릴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른바 진보적 언론이 가난한데 가난한 언론이 어쩌다가 오보를 해서 한 방 맞으면은 휘청할 거 아니야. 그에 비해서 보수 언론 아닙니다. 이 극우 언론입니다. 극우보다 더 한 말이 없나요? 그런 언론입니다. 이 물주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저런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책을 참고하십시오. 다 말씀드리면 이 책 안 사실 거죠? 이렇게 얘기하네요. 독일처럼 못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이제 의도적 왜곡 보도, 의도적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와 이것들을 방조하는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 플랫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실시할 때가 되었다고 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각한 허위, 왜곡 보도에 대해 수십억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면 언론사들이 최소한의 사실 확인 없이 막 쓰지는 못할 것이고 허위 왜곡 보도를 실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안입니다. 하나의 안인데 이 안만 현실화해도 언론 환경은 적잖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요즘 가짜뉴스, 말도 안 되는 뉴스 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혐오의 언어를 보세요. 그 비열한 언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과 없이 바로 거대 언론, 이른바 그 레거시 미디어를 경유해서 정치인들의 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역시 이번 총선이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총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언론개혁을 추진해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가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림 잘 봐주십시오. 민중의 소리 만평인데요. 그냥 이렇게 가져왔어도 이완배 기자가 뭐라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민중의 소리 후원자거든요. 갖다 써도 되죠? 이 기자님? 다음 주에 이 투표용지
투표 이 도장을 잘 찍으셔야 이 검찰들, 언론들 이것들 누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튀어나와서 우리를 어떻게 결혼하고 압박하고 위협하고 공갈 칠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가 고작 이 도장, 투표 도장 하나밖에 없다는 게 가끔씩 안타깝기도 하죠. 우리 편인 사람들을 끌어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쪽 편인 사람들, 망설이는 사람들을 끌어오는 게 중요하겠죠. 이건 제가 잡은 제목입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원하면 투표하라. 후회 없이. 느낌표 3개입니다. 최민희 저자의 말 들어볼까요? 검찰개혁 다음이 언론개혁이다. 제가 아무리 주장해도 함께 싸워줄 분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촛불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국회가 응답해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언론개혁에 바칠 새로운 에너지가 마구마구 솟구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나는 촛불 시민과 함께 언론개혁의 대장정을 시작할 것이다. 아니, 언론개혁 넘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걷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쉼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라는 책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왜곡 보도가 없는 정말 이 깨끗한 언론 환경 속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비루하고 비열하고 아주 이 혐오와 증오로 가득한 댓글 언제까지 보고 싶습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책 많이 읽고 투표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언론 개혁을 원한다면 후회 없이, 검찰 개혁을 원한다면 후회 없이 투표를 하고 4월 16일 새벽에 우리 세월호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도록 함께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